그래서 특정 개공한테만 중개 의뢰하고 그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체결할 수 있다 밑줄 하나 그어놓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의뢰인은 특정 개공을 정하여 그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여기만 물건을 내놓습니다. 딴 데 안 갑니다.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개업공사가 승낙을 함으로써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을 것 같죠? 예, 없습니다.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니까 딴 데 가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속계약 역시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꼭 물건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체결할 의무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럼 OK를 했어요. 그럼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럼 전속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우리 법은 개업공사를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 개업공사에게 의무를 부여했죠. 이게 전속계약을 체결한 우리 개업공사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속개업공사입니다. 이자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요것 이제 서식이 뒤에 바로 나오는데 서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무예요.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가 전속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성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전속계약서는 작성할 의무가 있어요. 다음, 이제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을 했는데 전속계약서를 우리 개공이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속계약서 보관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존 그랬는데 이건 보관을 얘기합니다. 보관을 얘기하는데 전속중개약서는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몇 년 하라고요? 3년간 보관하셔야 돼요. 전속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무소에 보관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3년간 전속계약서 보존해야 돼요. 우리 오늘 서류 보존이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전속계약서 첫 번째 3년간 보존하라. 전속계약서는. 자, 그러면 전속계약서를 보존해 줘야 되고 세 번째로 물건을 지금 개공이 혼자 받았어요.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죠. 정보 공개 의무가 세 번째 의무예요. 정보 공개하셔야 됩니다. 다만 정보 공개에 대해서 중개사물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공개 요청시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금지예요.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지는 짐작되시죠? 누가 비공개 요청할 것 같아요? 뭘 도리도리요? 끄떡끄떡이지. 우리 뭔가 뒤가 구린 사람이 정보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 이거 물건 조용히 진행해달라. 손님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히 주인이 오셔갖고 임차인 알면 안 되니까 조용히 진행해달라. 근데 조용히 진행이나 마나 집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조용히 진행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들 일단은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금지입니다. 이거 고 최진실 양 아파트를 결국은 못 팔았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못 팔았죠. 그래서 그 무친이 다시 들어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금지입니다. 그러면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공개를 해야 되겠죠. 의뢰인이 아무 얘기 없었어요. 공개하라,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아무 얘기 없으면 공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 공개를 하는 거예요. 다만 특별히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잖아요.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럼 그때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자, 그럼 이제 아무 얘기 없으면 공개 나가는데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며칠 내에 공개하라고요? 7일. 7일 내에 정보 공개해야 돼요. 7일.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가 7일인데 통째로 나중에 암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록 통지 7일이었어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면 7일 내 등록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7일이었고 인장의 변경 등록 기억나세요? 등록 인장을 분실했어요. 그러면 변경 등록 들어가야 돼요. 그게 며칠? 7일. 7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속계약 시에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7일 내 정보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보망인데 부동산 거래망 잠시 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 여기에 공개를 하거나 또는 일간 신문에 공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군데다 공개 나가야 됩니다. 칠레 나가야 되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공개하게 되면 그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중개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공개 나갔다 하고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할 정보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 먼저 잠깐 보고 넘어옵니다. 이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는 오늘 확인 설명사항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확인 설명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아주 유사한데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먼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중개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개해야 돼요. 특정하기 필요한 사항을. 중개대상 물건 현황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라는 얘기죠. 다음에 이 물건의 벽면 도배 상태를 공개해 나가야 되고 수도 전기 등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모두 공개해 줘야 되고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 시장, 학교 얼마나 떨어지는지, 지형은 어떻게 되는지 입지 조건을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공개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 사항도 공개해 나가야 돼요. 소유자가 누구며 여기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모두 공개하는데 다만 권리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죠. 임차인의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짐작되시죠? 사생활 비밀 보호 취지가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가 있죠. 그러니까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권리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이거는 사실은 왜 그랬냐면 물건을 혼자 받았죠. 그럼 소유자가 누군지 공개해버리면 물건 채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일단 그런 취지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자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은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를 공개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여부, 투기과열지구인지 여부, 조정대상 지역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이런 사항들이 바로 그거고요. 그리고 얼마에 장착을 할 건지 거래 예정 가격 공개 나가야 되고 및 공시지가도 공개해줘야 돼요. 다만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았잖아요. 이때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일단 자,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암기할 거거든요. 그냥 봐두기만 하는데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자, 그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거래 예정 가격 및 공시가를 모두 공개해요. 근데 권리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 이건 금지고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를 꼭 해야 된대요. 안 할 수도 있대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금지 사항인지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인지 이제 나중에 우리는 확실히 구분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럼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공개할 정보를 따져봤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2주의 1회 이상은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업무 처리 진행 사항 있죠. 이거에 대하여 2주에 한 번씩은 문서로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혼자 받았는데 알았다 해놓고 해외여행 3개월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업무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2주에 한 번씩은. 그것도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럼 문자로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문자로 찍는 거 문서로 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종이가 아니니까. 좋습니다. 감이 아주 좋으신데 그거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첫 진입 강의 할 때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라는데 이거 문자로 찍어도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문자는 우리가 문서가 아닌 걸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럼 메일로 보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메일로. 이건 전자문서죠 지금. 그러니까 메일은 일단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자는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일단. 자, 근데 그런 시험에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2주에 한 번 이상은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잠시 후에 공부하는데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오늘 공부해요. 그래서 전속 계약, 전속 개공의 의무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전속계약서를 작성할 것, 이것을 보존을 3년 할 것, 비공개 청약문란 7일 내